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돌파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죠. 바이백 확대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준 겁니다.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5.33%에서 5.18%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하락했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자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죠.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준다고 해서 미국의 고금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먼저 바이백이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국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행한 국채 가운데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무부가 시장에서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채 바이백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연준의 양적 완화 QE랑은 다른 겁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유동성이나 금융 여건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기존 장기물 발백의 건당 최대 규모가 20억 달러였는데 이제 최소 40억 달러로 2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바이액은 11월 4일까지 적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목적이 장기 국채 시장 유동성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인데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바이백 자체가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2024년부터 옐런 미 재무장관 때부터 바이백을 운영했었죠.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30년물, 10년물이 심상치 않죠. 30년물이 5.3%를 돌파했고요.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문제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지금 장기 금리에 크게 네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재정 적자. 두 번째는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공급 부담.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우려. 네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기업들의 장기물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요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돈을 많이 빌리고 기업도 돈을 많이 빌리고 이 많은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주면 왜 금리는 떨어질까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에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률, 즉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났죠.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장기 국채 가격은 급등했고 30년물 장기 국채는 10bp 이상 급락했습니다. 10년물도 급락했고요. 재무부가 실제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시장 전체의 국채를 싹 사버리는 건 아닌데 시장에 이런 정책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시장이 장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재무부가 개입해서 막겠다 이런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공격적으로 매도하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였고요. 즉 이번 바이백은 실제 매입 규모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대놓고 시사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11월 4일까지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요.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선거 전에는 주식시장 폭락을 만들지 않겠다 이겁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바로 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단순히 채권 투자자만 보는 숫자가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주식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와 기술주처럼 미래 현금 흐름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이 나스닥 상승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장기 금리가 하락하니까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다 반등했습니다.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는 일단 안도했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발백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발백은 증상에 대한 대응일 뿐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발백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국채 공급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즉 국제시장 수급 문제와 구조적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급한 불만 껐고요. 응급처치를 한 거죠.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매도 압력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근본 출혈가 되지 않았고 시장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 바로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시장에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7월 FOMC 포결에서는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인상 소식은 단기금리를 움직이고 장기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건 FOMC 의사록보다 재무부의 바이백 소식이고요. 앞으로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공급, 그리고 국채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부채 관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국채 발행 공급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미국 재무부 바이백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됐고 다른 자산에까지 영향을 줬죠. 달러 현물 지수도 약 0.8% 하락했고요. 반대로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했고요. 유가는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약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날 시장을 종합해서 보면 장기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 해석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위험 자산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장기적으로 안정할 수 없으니 비트코인과 금 같은 안전 자산도 상승한 거고요. 유가는 금융시장 안정과 별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핵심은 미국 30년물 금리가 다시 5.3% 위로 올라가는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응을 할 것이고 결국 채권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미국 재정에 대한 시장 경고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이죠. 바이백이 아무리 늘어나도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결국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일단 미국 정부가 국채를 사주니까 장기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 재무부가 장기금리 급등을 어느 수준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방어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이제 미국 재무부가 개입하면서 장기금리 급등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그대로 있죠. 국채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또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회사채가 발행되면서 또다시 금리를 끌어올릴지. 어쨌든 국채 공급 문제도 그대로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그대로고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도 그대로입니다. 결국 이번 바이백은 근본적인 금리 하락의 시작이다, 이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첫 번째 방어선이 시장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